우렁이를 쥔 아이. 남정인. 초여름의 문온이 은회색 실크자락처럼 반짝였다. 너울거리는 빛을 헤치고 논두렁을 따라 노인과 아이가 걸어오고 있었다. 4~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는 할아버지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리다시피 걸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어느 집으로 갈지 궁금했는데 할아버지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곧장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빛바랜 중절모와 땅에 닿을 듯한 낡은 두루마기에 볼이 움푹 팬 할아버지는 더없이 초라한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앞섰다. 우물가에 있던 엄마는 할아버지와 아이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다가서며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꺼냈다. 이 애가 내 딸이 연애질에서 낳은 놈이요. 애비놈은 군대에 가버리고 우리 딸녀는 행방불명이요. 할멈은 죽고 이 집 형편을 알고 왔소. 호적에 올리고 잘 키우시오. 할아버지는 화난 것처럼 말했다. 엄마는 어이없다는 표정조차도 짓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내 관심사는 그 아이였다. 아이는 검은색 학생복을 입고 있었다. 단추의 금색 도금이 다 벗겨진 채로 낡을 대로 낡은 옷소매를 몇 번이나 걷어 올렸는데 바지는 윗옷과 어울리지 않게 작았다. 얻어 입었다는 것은 어린 내가 봐도 알 수 있었다. 볕에 그을리고 튼 볼에 흐른 눈물 자국과 검정 고무신 속에 딱지가 앉은 까만 발이 애처로웠다. 아이는 손톱에 까만 때가 낀 손으로 제 주먹 반만큼이나 되는 우렁이를 꼭 쥐고 있었다. 다른 손으로 우렁이 딱지를 꾹꾹 눌러 물을 짜냈다. 9살이었던 나는 그 아이에게 까닭없이 호감이 갔다. 잔뜩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우렁이 어디서 잡았냐? 한번 줘볼래? 아이는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내주었다. 감히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것과 어떤 결정에도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했다. 눈에 고인 눈물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얼른 우렁이를 도로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더 바싹 다가앉았다. 그러면 어른들 말이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엄마의 대화 내용은 뚜렷이 들렸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떼놓고 가고 싶어 했다. 저놈이 순합니다. 아픈 데도 없고. 아니요. 엄마는 단호하지는 않아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날 엄마가 한 말은 그게 전부였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손도 잡지 않은 채 돌아섰다. 아이가 반사적으로 일어나 할아버지를 쫓아갔다. 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뛰어도 좀처럼 할아버지와 거리는 좁히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신장로를 건널 때까지도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다. 울 법도 한데 아이는 울지 않았다. 논뚝길에 접어들자 할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나는 대문간에 서서 그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해가 번들거리는 들을 지나 내뚝에 걸려 있을 때 그들은 하나의 점이 되었다. 그날 엄마는 무표정이었다. 나는 그날의 일을 지워야 했다. 오빠는 물론이고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마가 당부했다. 형편을 다 알고 왔다는 할아버지 말처럼 오빠의 건강은 누가 봐도 위태로웠다. 큰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오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머리를 맞아 손해를 다쳤기 때문이라고 짐작만 했다. 오빠가 거동하지 못하게 되자 엄마는 오빠에 대한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렇지 않아도 오빠의 큰 눈은 얼굴을 다 차지할 것처럼 커졌고 몸은 점점 말라갔다. 그즈음 집안에서는 외아들인 오빠가 대를 잇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막내인 나한테 묻곤 했다. 엄마 배에서 나올 때 문 닫고 나왔는지 열고 나왔는지를. 내 대답은 한결같았다. 닫고 나왔어요. 문이라는 것은 닫으라고 있는 것이라는 내 나름 지론이 있었던가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엄마의 가임 기간까지 무수히 들었던 질문이었고 한 대답이었다. 우연히 한의원을 하는 배 씨라는 분을 만났고 오빠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그렇게 엄마의 한이 풀리고 자존심을 세우기까지 10여 년이 걸렸다. 그동안 엄마는 밤이 돼도 불을 켜지 않은 날이 많았다. 어둠 속에서 내쉬는 한숨 소리에 우리 세 딸은 숨소리마저 죽였다. 나는 모성애가 위기를 맞으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히스테릭해진다는 느낌을 엄마한테서 받곤 했다. 10년이면 무엇인들 변하지 않을까? 엄마는 그 아이가 잊힌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아이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 날카롭고 어두웠던 엄마의 표정은 오빠가 자기 몫을 해내면서 밝아졌고 늙어가면서 오히려 부드러워졌다. 훗날 엄마는 내 아이가 실내화 주머니를 휘두르면서 학교 가는 모습을 보더니 문득 회상하듯 말했다. 엄마가 2년 정도 내뚝 넘어 학교에 근무했을 때 얘기였다. 3학년 담임을 했을 때 숙제 검사를 하는데 빈 공책을 수줍게 내밀며 연필이 없어서 못으로 썼어요 라던 남자아이가 있었다고 했다. 자세히 보니 못으로 쓴 자국이 보였다는 얘기를 스치듯 말했다. 할아버지와 둘만 사는 아이였다면서. 나는 직감했다. 그 애가 우렁이를 쥐고 있던 아이라는 것을. 엄마가 그 학교에 근무했을 때 아버지 모르게 엄마의 심부름으로 우태 아저씨가 쌀을 지게에 지고 내뚝을 넘어갔다. 우리 집은
내 뚝 너머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고 단지 그 아이가 있을 뿐이었다. 아저씨가 아이 집에 갔을 거라는 나의 유추가 틀리지 않는다면 엄마는 그 아이를 보듬지 못했던 미안함을 대신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의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한 사소한 에피소드지만 난 지금도 기억한다. 아이가 쥐고 있던 우렁이와 얼룩진 눈물 자국이 내 마음에도 번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